네, 저번 주까지는 CNN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백분 중 하나인 레드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드넷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먼저 CNN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CNN의 현재까지 역사는 일단 가장 처음에 98년에 르넷이 있습니다. CNN의 기본의 사진 모델인데 첫 번째 강의에서 다 다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Rx넷이 나왔는데 복잡한 문제, 얼굴이 씻는 것 같은 복잡한 문제를 갑자기 해결한 혜성 같은 신인입니다. 이 모델은 GPU의 발달로 인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의 경우에는 이미지넷 테스트를 73.8%에서 83.7%로 올리면서 CNN 연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CNN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계속 발달이 됐는데 2014년에 VGG넷과 구글넷이 레이어를 길게 쌓을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네, 구글넷은 그 당시 기준으로 무려 22개를 쌓음으로써 그 이미지넷 대회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엄청 쉬운 방법으로 152개까지 쌓은 미친 듯한 모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레스넷인데요. 이 레스넷은 현재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이피시언트 넷이 있습니다. 이피시언트 넷은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때 조절하는 상수인, 모델의 깊이, 모델의 너비, 입력하는 이미지 크기들의 관계를 수식으로 만들고 효율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여러 네트워크에 적용 가능한 방식이며, 그리고 레즈넷만큼 아니지만 많이 쓰이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그 NFA에서 주로 쓰였던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를 비전 태스크에 적용한 비전 트랜스포머가 그 큰 성능을 보이면서 이제 CNN 대신에 비전 트랜스포머 시대가 왔었는데,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발표한 커뮤니스트 V1과 V2는 이 CNN의 하락세에 트랜스포머 전성기 때에서 갑자기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겨버린 CNN 모델입니다. 이 커뮤니스트는 그 특별한 모델은 아닌데 온갖 최신 기법을 다 때려박은 그런 레스넷의 발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르넷은 1주차 강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RS넷과 VG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좀 낡은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이 레스넷은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스트 V1과 커뮤니스트 V2는 그 최신 백분이기 때문에 그 최신 트렌드 항상 민감하며, 그리고 이런 최신 백분을 적용한 연구는 그 높은 성능으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피셔드 넷이 있는데 이 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 낮긴 하지만은 훌륭한 모델인 거 확실하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가 깊어지면서 생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VGG넷과 구글넷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걸 확인했지만 일정 이상 쌓으면 성능이 하락하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하락하는 이유로 그레디언트 베니싱, 디그레디언트 프로블럼, 오티마이제이션 최적화가 문제다 등등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핵심은 정보의 손실이 문제였습니다. 자, 인풋이 있고 그 인풋이 모델에 들어갔을 때 피처가 나옵니다. 피처 또는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피처, 벡터, 리프레젠테이션 등등 이러한 아웃풋을 지칭하는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입력 데이터의 정보라는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입력 데이터가 CNN 모델에 들어갔을 때 가공된 데이터가 되면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력 데이터가 모델에 들어갔을 때 너무 작은 값이 나오면 비정상이죠. 근데 문제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런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보의 손실 때문인데 정확히는 특징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적게 나온 것이 문제입니다. 자, 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최종 값이 26, 74라고 할 때 26%, 70%, 4%라고 하면 구분이 쉽죠. 하지만 만약에 101, 100, 102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적용시키면 32.3%, 33%, 33.6%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구분이 위에보다 어렵죠. 그리고 이미지가 약간만 달라져도 이 값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예측값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즉 어큐러시가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레즈넷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즈넷에서 정보가
자, 그 레즈넷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정보가 사라지는 이유인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주차에서 우리는 그 값이 일정 수치를 넘으면 y를 전달하는 거 한다는 이 퍼센트론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어떤 y를 전달할지가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이런 hx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이 있는데 이런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이는 값이 들어온 다음에 다음 값을 얼마나 넘겨줄지 정해주는 함수인데 이 머신러닝에서 효과가 좋았던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 딥러닝에서도 사용했습니다. 근데 머신러닝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값이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x0가 만약에 10억 이렇게 돼 있다 하고 x1이 0.1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보죠. 만약에 이 값이 다 들어왔는데 이 작지만 중요한 값이 있는데 단순히 수치가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웨이트가 이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럴 때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주면은 이 단순히 수치에 의존한 게 아니라 이 변환값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환값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값이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던 것이죠. 근데 이 시그모이드는 머신러닝에서는 큰 효과를 받지만 딥러닝에 있어서는 조금 얘기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필터가 있고 컨버리드 피처가 나왔을 때 이 시그모이드 함수 적용하면은 이렇게 0.98, 0.95, 0.98 이런 식의 값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값이고 근데 그에 따라서 값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그모이드에서는 머신러닝과 달리 딥러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 렐루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렐루는 VGG넷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0 이상이면은 그냥 그대로 X를 반환하고 0 이하이면은 그냥 전부 0으로 만들어버리는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이 머신러닝은 하나의 정보가 큰 의미를 가지지만은 딥러닝에서는 픽셀 하나하나보다는 이런 공간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정보를 최대한 살리는 함수가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컨버리드 피처가 이렇게 있을 때 양의 값은 그대로 오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오게 되죠. 물론 이 0 이하의 값을 전부 다 버리는 게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나중에 4주차에 커먼 넥스트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층 레이어의 부정도 있었습니다. 이 필터도 결국에는 정보의 손실에 기여했습니다. 왜냐하면 필터도 결국 합성 곱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필터를 무한대로 쌓는다고 하면은 값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0.00000 막 정보가 0에 수렴해버리게 됩니다. 즉 레이어를 쌓임에 따라서 정보가 소실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레이어를 쌓아도 정보를 최대한 온전하는 방법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고민했습니다. 레이어를 지나가면은 정보가 계속 작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해답은 지나가기 이전 정보를 그냥 때려박아 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레슨의 스키 커넥션입니다. 이 이전 정보를 때려박는 이 스키 커넥션은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이지만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자, 기준 방식은 이전 정보에 X가 있으면은 이 CN의 레이어를 거쳐서 HX로 가공되는데 이 HX는 X에 비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스키 커넥션은 이전 정보 X를 가져와서 작아진 값에다가 그냥 그대로 더해버린 다음에 렐로 시키는 겁니다. 즉, 이 X를 통해서 나온 값이 fx로 가면은 fx에다가 x를 그냥 더한 것이 h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말 단순하지만 효과가 좋았는데 그래서 이후엔 스키 커넥션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델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좀 TMI로 비전 트랜스포머도 스키 커넥션이 적용 가능하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스키 커넥션 없이 정론대로 연구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존 방식에서 CNN 레이어를 fx라는 함수로 보겠습니다. 자, 정보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전 정보와 나중 정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정보의 크기가 같다는 말을 의미하고 그 말은 정보가 작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중 정보와 기존 정보 간의 차이가 최소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 정보 빼기 기준 정보는 0에 수렴하면은 이 차이가 최소화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러면은 이 CNN 레이어 fx를 잘 만들면, 즉 CNN 레이어를 잘 만들면 hx-0 x는 0에 수렴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옵티마이즈를 설계합니다. 그러나 백본 연구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옵티마이즈 연구는 엄청난 수학적 증명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hx-x를 만드는 함수를 fx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즉 hx-x는 fx 이렇게 생각해본 것이죠. 자, 이렇게 hx-x는 fx로 생각해봤을 때 위식은 fx를 잘 만들어야지 hx-x가 최소화가 되겠죠. 하지만 식을 살짝 바꿔서 이 x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hx는 fx 플러스 x로 바꿔보겠습니다. 즉, 이 fx 함수, 이 CNN은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최적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x 자동으로 최적화되기 때문에 이 모든 함수가 전부 다 최적화가 되면서 hx-x가 최적화가 되는, 즉 차이가 0을 수렴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백본 fx를 만들지 않고도 최적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슨넷의 보틀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보틀넥은 원 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한 건데, 이 기준 방식은 64 채널을 입력받아서 3x3의 64 채널의 입력을 필터를 거치고 다시 렐루를 하고 3x3의 64 채널을 다시 또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그 연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과 같은 방식은 256차원을 받았을 때 1x1 곱하기 64를 같이 거친 다음에 렐루를 하고 3x3의 64 채널을 거친 다음에 또 렐루를 하고 다시 1x1의 256 채널을 통해서 다시 채널을 복원합니다. 즉, 큰 채널이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이 1x1 레이어를 사용해서 높은 채널의 인풋을 처리하면서 총 파라미터를 줄여서 연산량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자, 왜 연산량이 줄였냐? 컨볼루션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컨볼루션 파라미터는 이러한 필터, 이 3x3에 있다 보면 이 파라미터는 9입니다. 즉, 채워 넣는 칸이 얼마나 있는지 1주차에서 우리는 이런 3채널 이미지가 있다면은 3 곱하기 3에 3채널 이 점을 이 하나가 이 한 개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그러면은 이 필터 한 개의 파라미터는 3 곱하기 3의 3이니까 27이고 만약 그게 n개 있는다면은 27 곱하기 n의 파라미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수식해 보면은 컨볼루션 파라미터는 커넌 사이즈 곱하기 커넌 사이즈 곱하기 인풋 채널 그 다음에 아웃풋 채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위에 64 채널의 인풋을 받는 64 채널의 인풋을 받고 3 곱하기 3의 사이즈에 64개의 필터를 가진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3 곱하기 3 곱하기 64 곱하기 64에서 36,864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필터가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에서 73,728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보틀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산하기 전에 좀 살펴보면은 256 그 디멘션에 더 큰 채널을 받아서 64 디멘션을 압축을 하고 3x3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256 채널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잠깐 문제입니다. 이 1x1 컨볼루션 레이어는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은 1픽셀만 처리하기 때문에 공간 정보는 없습니다. 1x1 컨볼루션의 주 목적은 연산량을 위해서입니다. 즉, 그리고 채널 수의 간편한 변경도 할 수 있죠. 즉, 공간에 압축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의 크기, 가로, 세로의 변경도 없습니다. 자, 위에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의 n개의 채널을 가진 이런 인풋이 있다 해봅시다. 그 여기에 1x1의 n개의 채널을 가진 컨볼루션 레이어를 m개를 사용해서 처리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가로, 세로는 1x1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은 n개의 채널은 m개의 채널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모든 스트라이드가 1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틀넥의 파라미터를 한번 계산해보면은 자, 1x1에 256 곱하기 64 16,384 그 다음에 3x3은 똑같이 36,864가 나오고
그리고 원바이원 256도 위에 같이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바뀌었지만 같습니다. 그래서 총 파라미터는 69,630인데 73,728에 비해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레즈넷 결론입니다. 스키 커넥션으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한 모델이며 이로 인해서 레이어를 깊게 쌓아도 정보의 손실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백본을 새로 만들지 않고도 최적화가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였고 보틀렉으로 채널의 변경을 용이하게 하면서 연상량도 줄인 모델이 바로 레즈넷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즈넷에 대한 모델 코드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pytorch.레즈넷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레즈넷은 보통 파이토치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바닐라 레즈넷과는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은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파이토치 레즈넷을 가져와 사용하게 됩니다. 즉 라이브러리를 뜯어보고 분석하면서 사이퍼백을 학습시켜보는 것이 이번 학습 목표입니다. 자, 토치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토치.nn com2d를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 com2d 보시면은 디폴트 값이 없는 세 값이 있습니다. 이 세 값을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 커넌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되고 스트라이드는 1이며 그리고 패딩은 0입니다. 이 패딩은 0은 패딩 시 몇 칸을 채워넣을지이며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패딩 모드에 따라서 만약 모드가 제로 패딩이라고 한다면은 이 한 칸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션은 필터 적용 간격입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1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룹은 입력과 출력의 연결 그룹입니다. 기본은 1이고요. 그리고 바이어스는 true입니다. 기본 값은 true인데 컨버루션 연산 후에 바이어스를 더하거나 그 컨버루션 연산만 수행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 fx는 wx 플러스 b라고 할 때 이 b가 바이어스입니다. 그 패딩 모드는 기본 값은 제로입니다. 패딩 함수는 제로, 리플렉트, 리플리케이트, 서큘러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몇 개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딜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미지가 있고 필터가 있고 그러면 컨버트 피처가 나옵니다. 이 딜레이션은 1인 경우에는 이 필터 전체가 이렇게 3 곱하기 3에서 한 칸씩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딜레이션 2라면은 이 필터와 필터 사이의 간격이 그 두 칸이 되면서 이렇게 한 칸, 두 칸이 되면서 이렇게 이쪽 칸은 이쪽에, 이쪽 칸은 이쪽에, 이쪽 칸은 이쪽에 적용이 되면서 이 5 곱하기 5 인풋이 3 곱하기 3의 딜레이션 2라면은 이렇게 2만 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은 인풋 이미지고 그리고 위에는 아웃풋입니다. 이런 아웃풋인데 보시면은 이 3 곱하기 3 필터가 한 칸씩 떨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딜레이션을 늘리면은 그 이 작은 사이즈 필터로 더 많은 영역을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도 있습니다. 이 그룹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그림은 그룹이 3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3채널이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인풋과 필터를 각각 3등분하여서 각각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그룹이 3이기 때문에 인풋도 3등분, 필터도 3등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빨간 영역만 돌아다니면서 이 결과를 만들게 되고 이 녹색도 여기 녹색 영역 부분만 돌아다니면서 이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터의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이 아웃풋 뎁스는 그룹 곱하기 n이 되는데 만약에 n이 2라고 해볼게요. n이 2라면은 이 뎁스는 3 곱하기 2니까 6이 되겠죠. 그 이유는 요 필터가 두 개가 생기면서 빨강, 녹색, 파랑, 빨강, 녹색, 파랑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뎁스가 6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슨넷 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레슨넷에 보면은 맨 위에 가장 기본적인 함수 두 개가 있습니다. 컨볼루션 3x3과 컨볼루션 1x1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3x3과 1x1 레이어를 함수화 해놓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인플레인, 아웃플레인이 있죠. 필수 변수량 입력 채널과 출력 채널이 있고, 커널 사이즈는 3,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그대로 기본과 그대로 받아와서 스트라이드는 1입니다. 패딩도 딜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딜레이션도 1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은 패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 거죠. 위에 보시면은 출력 이미지 한 변의 크기는 입력 이미지 한 변 마이너스 필터 크기 플러스 2 곱하기 패딩 변수 나누기 스트라이드 플러스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채널은 변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필터의 크기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그 다음 패딩 변수가 1이기 때문에 플러스 2, 그리고 스트라이드 1이기 때문에 나누기 1 플러스 1 하면은 결국에는 입력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입력만 남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패딩을 한 다음에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게 입력만 남기 때문에, 입력이 들어와도 연산을 해도 입력만 남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컨볼루션 1x1을 보겠습니다. 커널 사이즈가 1x1이고 사이즈가 1이다 보니까 설정할 것은 별로 얼마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슨의 모델 코드 중에서 블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레슨에서 블록은 베이직 블록과 보틀넥이라는 블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베이직 블록은 레슨넷 18과 레슨넷 34에 사용이 됩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이 필수 입력 번수는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로 되어 있고, 보시면은 이 다운 샘플이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해상도와 채널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상도는 이미지 크기 가로 세로고, 그리고 채널도 같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아랫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그 nom region is known이면은 nom region은 nn.batch nom 2d가 되어 있죠. 이것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룹이 1이 아니거나 베이스 와이스가 64가 아닐 때, 그리고 딜레이션이 1보다 클 때 오류 메시지가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한다는 점인데,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만약 총 이미지 개수가 25이고 배치 사이즈가 5인 그 데이터 세트 학습한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5장씩 들어가고 배치는 총 5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에포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 배치간의 평균과 부산을 얻어서 정교화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배치 길이를 비슷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이렇게 이미지는 레이어를 지날수록 변형이 되게 됩니다. 처음에 이미지 분포가 이랬다고 한다면은, 레이어를 지날수록 점점 더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2D는 배치마다의 분포를 정교화시켜줍니다. 만약 첫 번째 배치가 이런 모양이고 두 번째 배치가 이런 모양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런 모양을 바꿔주면서 그 배치끼리 전부 비슷한 분포를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배치 간의 차이를 줄여주면서 그 특정 배치에 약간 웨이트가 쏠려 삭스되는 그런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아래는 레이어를 정의하는 함수들이 쭉 있는데, 일단 여기 컨버션 3x3이 있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함수가 있고, 렐루 함수 3x3, 그리고 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다운 샘플링, 또 스트라이트 이렇게 쭉 있습니다. 레이어가 적기 때문에 1x1 컨버션 레이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함수가 있습니다. 이 포워드 함수는 결국 학습할 때 이 포워드 함수 지나게 되는데, 이것들을 여기다 끌어와 보면은 이게 맨 처음에 입력 정보 X를 받아서 아이덴티티의 X 변수를 따로 빼놓습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 여기로 설명드릴게요. 예, 컨볼루션 그 3x3을 통해서 진행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또 컨볼루션 3x3 한 다음에 다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아웃 뽑아내게 됩니다. 그 아웃 뽑아낸 다음에 여기 다운 샘플 함수가 있지만은, 이 다운 샘플 함수는 이 X가 크기가 다르다면은 이 아웃과 합치기 전에 다운 샘플링 하여서 크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논이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보면은 그냥 바로 가져와서 이 아웃과 합쳐서 아웃 플러스 X를 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렐루로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아웃을 뽑아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틀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틀넥에서는 유동적으로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익스펜션 함수로 변수라던가 베이스 위드스 같은 변수를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위드스라고 하면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가로로 그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로로 그릴 때는 이 가로가 뎁스가 되는데,
결국에는 위드스라 써있지만 채널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노멀 레이어 논일 경우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위드스는 인트 곱하기 1은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이렇게 이 변수 기본 디폴트 값을 가져와 계산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플레임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시 또 레이어 설정을 하죠. 레이어 설정을 하는데 여기 컨볼루션 배치 넘버 세 번째 보시면은 셀프적 익스펜션을 곱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만약에 줄어들라고 했을 때 이 줄어든 값을 다시 4를 곱해서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익스펜션이 4라고 하면은 64 곱하기 4 하면 256이죠. 그래서 이 보틀렉 그림과 같이 64가 256으로 커지게 됩니다. 다시 또 포워드 함수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전에 이룬 데 설명한 보틀렉과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또 원바이 원에 64 채널 지나서 렐루 하고, 다시 3바이 3 64, 원바이 원 렐루 하고, 원바이 원 256,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아웃과 이 아이덴티티를 합치고 다시 또 렐루를 시켜서 최종적인 아웃을 뽑아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스넷 모델 코드 분석, 레스넷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레스넷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닛이 있고, 메이크 레이어, 포워드, 인플, 그리고 포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확장성을 위해서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은 윈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넷의 논문에 있는 이 모델 구조를 보시면은 모든 레이어는 하나, 둘, 셋, 네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원바이원은 이 50부터 추가됩니다. 즉 레스넷 50부터 보틀렉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레스넷의 이니시를 보면은 이 레스넷은 이미지넷에서 학습한 모델인데, 이 기본 값으로 이미지넷 클래스 1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블록은 아까 보신 베이직 블록이나 보틀렉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요. 레이어스는 블록의 개수와 행렬을 받습니다. 이렇게 3, 4, 6, 3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노멀라이제이션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입력 채널 64고 그 딜레이션이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리플레스 스트라이드 위 딜레이션이 있는데, 스트라이드와 딜레이션을 바꾸는 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두 false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논이기 때문에 이 경우 1 곱하기 3 확률이 모든 것이 false로 지정이 되는데, 이 값이 왜 있냐면은 일단 레즈넷의 발전형이 와이드 레즈넷이다, 특수한 레즈넷인 와이드 레즈넷 같은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수업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레즈넷만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빨간 버튼 보시면은 그룹은 1이기 때문에 그냥 1로 가져오고, 베이스 위드스도 위스펄 그룹 그대로 64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이 이 컨버션 1, NN 컨버션 2D 이 3채널을 주로 입력을 받는데, 이 컬러 이미지의 경우 3채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3채널을 받아오고, 출력 레이어는 인플레인 64채널에 따릅니다.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7, 스트라이드는 2, 패딩은 3인데, 이 부분은 해당 부분은 들어온 이미지를 약간 정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즉 이미지를 받아와서 64채널의 이미지로 약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여기 이 부분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매스플링, 어버리지 플링을 설정하는 함수들입니다. 그리고 이 핑크색 부분이 중요한데, 메이크 레이어 함수로 블록을 쌓아 올리는 함수들입니다. 해당 레이어의 기수에 따라서 레즈넷 18부터 152까지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플리컨티 레이어가 있고, 넘 클래스 변수를 통해서 최종 개수를 정하게 됩니다. 자, 메이크 레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셀프 레이어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 레즈넷 50으로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레스넷 50은 보틀렉을 3개, 4개, 6개, 3개
이렇게 쌓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레슨의 50은 여기 보틀렉에다가 3, 4, 6, 4 이렇게 쌓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레이어스에 들어가고 이 레이어스 0은 여기 3, 4, 6, 3 이렇게 연속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먼저 레이어스 1을 한번 예시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변수가 블록, 플레인, 블록, 스트라이드, 딜레이트가 있는데 블록은 보틀렉이고 플레인은 64가 들어갑니다. 플레인은 64가 들어가고 그리고 블록스는 레이어스 1, 3이기 때문에 3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설정은 또 하고 다운 샘플링은 또 안 하고요. 그리고 딜레이션은 또 1입니다. 자, 딜레이션과 스트레이드 모두 기본적으로 1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 만약에 스트레이드가 1이 아니면은 스트레이드가 보통 2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해상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인 채널 수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는데 아까 보시면은 64에서 256으로 확장된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이 플레인 확장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운 샘플링 함수를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운 샘플링은 약간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채널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컨버션 1에 64, 256, 1이 들어가는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채널이 오히려 커졌죠. 커졌지만 다운 샘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다운 샘플이 꼭 작아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채널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세 개를 쌓는 과정에서 맨 위에 한 개만 쌓는 함수인데 이 레즈넷의 기본에서 인플레인은 64였죠. 그래서 이 입력 변수들을 쭈루루 펼쳐보면은 인플레인은 64를 가져오고 그리고 플레인도 여기 64를 가져오고 스트라이드는 1이며 다운 샘플은 커머셜 1 by 1, 64, 256, 1과 노멀즈 레이어를 합쳐지게 됩니다. 셀프 그룹은 1이며 셀프 베이스 위드스도 64고 프리비어스 딜레이션은 1이고 노멀 레이어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아까 변수에서 다운 샘플링을 좀 더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64 채널을 받아와서 64 채널을 변환하는데 그러면은 이 끝에는 256 채널로 변환하게 되는데 처음에 입력이 64이기 때문에 256 채널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 샘플링을 사용해서 64 채널의 인풋을 256 채널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셀프 인플레인 플레인 곱하기 블록정 익스펜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수식을 다시 풀어주면은 64 곱하기 4는 256이 되게 되는데 입력 채널인 64를 64 입력을 받아도 나중에 출력은 256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출력은 다시 입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채널 변수를 맞춰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 앞부분을 통해서 이 세 개를 써야 되는데 한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개도 더 쌓아야겠죠. 자, 이제 나머지를 쌓아야겠죠. 레이어스 0은 3이기 때문에 이 함수에 들어가면은 두 번 반복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 레이어는 위쪽에서 몇 가지가 빠져 있는데 아까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를 쌓게 됩니다. 즉 여기서 첫 번째 레이어를 쌓고 두 번째, 세 번째 쌓아서 총 3개의 레이어를 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mn.sequential 그 별표 레이어를 통해서 이 쌓인 레이어들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레이어에 별표 레이어를 붙이는 이유는 별을 붙이면은 하나씩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레슨넷은 블록 안에서는 해상도 가로세 변화가 없지만은 이 블록에서 블록으로 변할 때는 해상도가 변합니다. 그 이유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2, 3, 4에는 모두 스트라이드 2가 있죠. 이렇게 메이크 레이어에 스트라이드 2를 넣을 때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다운 샘플링 함수에 스트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드는 identity x도 첫 블록에서 이 스트라이드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블록에 스트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 256을 여기서 큰 해상도를 받아와서 이 4개 중에 첫 번째에서 해상도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록과 나머지 블록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각 블록마다 이미지 해상도는 절반씩 스트라이드가 투기 때문에 절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반씩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스트라이드와 다운샘플을 입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폼문에서는 스트라이드와 다운샘플이 입력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값인 1이랑 다운샘플링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상도와 채널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1, 2, 3, 4를 레이어 다 쌓았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다 쌓았으니까 포워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함수, init 함수 남은 뒷부분을 좀 정리하고 갑시다. 자, init 뒷부분에는 이 두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함수는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모델을 불러올 때 딱 한 번 초기화를 진행하는 함수들입니다. 이는 initial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코드 살펴보면은 셀프집 모듈은 이 파이썬 함수로서 모델 내에 모든 레이어가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듈에 들어있고 이 포문으로 탐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탐색이 가능해서 M을 통해서 하나씩 가져온 다음에 이 instance m,n 파이썬 함수를 통해서 파이썬 함수를 통해서 m이 n 형식인지, 즉 이 m이 nn적 커머셜 2D를 확인한 다음에 true, false를 반환해서 만약에 컨버전 2D라고 하면은 그 카이미 방법론으로 해당 그 레이어의 가중치를 전부 초기화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노멀라이제이션의 가중치를 초기화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로인이 레시디얼 옵션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전부 영어로 초기화해줍니다. forward input 함수를 보면은 아까 쌓은 모든 레이어를 이렇게 다 forward propagation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자, 입력 이미지 전처리하는 부분, 블록들을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에버리지 플링에서 크기를 줄이고 플래트에서 쫙 펴신 다음에 FC로 확률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입력 이미지가 확률화가 완료가 되는 이렇게 X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파이터치에서는 무조건 이 forward 함수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self.for 그 forward 함수를 따로 또 정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 x는 배치 사이즈 빼 클래스 1000이라고 하면은 이 shape x는 100,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의한 레이어대로 순서대로 쭉 처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언더바 레즈넷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레즈넷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한 함수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변수들이 있는데 이 아크는 이름을 받아오는 것이고 레즈넷 18 같은 이름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블록은 베이직 블록 또는 머틀렉을 선택하고 레이어는 얼마나 쌓을지, 그리고 프리트레이너는 URL을 통해 모델 가속치를 불러올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별 그 키워드 얼규먼트라는 것인데 레즈넷 18 같은 이름으로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파이썬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레즈넷 18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레즈넷 18 베이직 블록 2,2,2,2 프리트레이너 프로그레스 이렇게 쭉 해서 함수를 이렇게 레즈넷을 다양한 형태로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함수들입니다. 자, 이제 한번 레즈넷을 사용해 봅시다. 자, 레즈넷 임포트 할 때 이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레즈넷 파일을 저장한 경우 이렇게 위와 같이 from 레즈넷, import 레즈넷 18, 34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import 레즈넷을 하면은 모든 모델이 불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토치로 저장된 모델을 바로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 from 토치 비전 import 모델을 할 경우에 이렇게 모델.레즈넷 18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레즈넷 모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트랜스폼을 이번에 성능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트랜스폼을 해볼 겁니다. 이 이미지를 정교화해서 특징을 더 잘 보이게 해주는 함수인데 왼쪽의 값은 사이퍼10 전혀 값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지렁이가 잘 흐릿해 보이는데 이 트랜스폼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좀 더 선명한 지렁이가 됐죠.
이렇게 까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패딩 4 때문입니다. 패딩 제로 패딩이어서 이 0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로드를 이렇게 불러오고, 그리고 이번에 밸리데이션을 좀 사용할 겁니다. 20%는 밸리데이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트레인 이미지의 개수를 얻어서 0에서 5만의 인덱스를 만들고 이렇게 섞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트레인 수에서 20%의 숫자, 총 5만에 20%니까 스플릿은 1만 됩니다. 그래서 4만과 1만으로 나누게 됩니다. 인덱스를 사용해서 샘플러를 생성하고, 그리고 샘플러를 사용해서 데이터 로드에 전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레슨의 플러스 숫자로 간단히 모델을 불릴 수 있는데, 데이터셋 클래스의 수에 따라서 넌 클래스 조절하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는 사이파 100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이파 100으로 부르겠습니다. 사이파 100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100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100을 해주면 됩니다. 로스 벅션은 크로스 엔트리피 로스,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 넷을 사용한 그 레슨넷을 불러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모델 레슨넷 101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툴을 사용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모델점 끝부분에 프리컨트 레이어를 100으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넷은 1000인데 이 레슨넷은 100개밖에 없기 때문에 100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미지넷에서 학습한 웨이트를 가져와서 체크 포인트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해당 웨이트의 프리컨트 레이어의 요소들을 이 100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체크 포인트를 다시 모델에 넣어주면은 이미지넷의 웨이트를 가졌고 끝단이 100인 체크 포인트를 죄송합니다. 끝단이 100인 체크 포인트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프리트레인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저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 학습하는 부분인데 1주차보다는 좀 복잡하지만은 자일과 부분은 모두 이해 가능합니다. 이 코드의 핵심은 밸리데이션을 사용해가지고 밸리데이션이 낮아질 때마다 웨이트 파일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트레이닝은 계속 같은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점점 로스가 계속 줄어듭니다. 근데 약간 연습 문제라고 하죠. 연습 문제의 밸리데이션은 줄어드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잘 된다면 계속 줄어들겠지만은 트레이닝에 비해서는 잘 줄어들지 않고 이 부분은 학습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의 약간 1차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추론 부분은 잘 읽어보시면 모두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코드는 각 클래스에 대한 어큐러시를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프리트레인 사용했을 때 이게 어큐러시가 60% 정도 나왔는데 이 사이파 10은 96% 정도 나오는 함수를 좀 가져왔었는데 사이파 100은 좀 레슨에게 좀 어려운 데이터셋이 연합니다. 근데 이미지넷은 약간 100기가 넘어가지고 일단은 저희는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파 100으로 만족하고 넘어갑시다. 네,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레슨의 50을 구해라는 것인데 연구할 때는 실제로 구현해서 사용하는 게 편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때는 1주차 형식으로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현할 때 3 곱하기 3 컨볼루션, 1x1 컨볼루션, 그리고 보틀넥을 사용해서 직접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레슨의 50 전용으로 최대한 깔끔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토치를 사용해서 불러오는 레슨넷과 결과가 유사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다르다고 하면은 뭘 빼먹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레슨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